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강력한 봉쇄 조치가 지속되면 취업자 3명 가운데 1명은 정상적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한국은행이 오늘 밝혔습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비필수 비재택근무 일자리인 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 기계 조작 같은 저숙련 작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저소득, 저학력, 청년, 여성 같은 취약계층이 대부분이죠. 다시 커진 코로나19 위험이 우리 모두의 안전, 특히 취약계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에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신의 선물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일부 목사와 일부 교인들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의 선물인 수고함으로 누리는 낙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2020년 8월 1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달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자는 요구가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공매도가 뭔지 또 왜 이런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지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공매도의 개념이 제가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이거 늘 헷갈려요. 어렵죠.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비싼 주식을 사고 그 주식값이 떨어지면 갚을 때 그 떨어진 값만 갚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차익의 돈의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해민전자라고 네. 있어요. 주식이 10만 원을 합니다. 이 10만 원 하는 주식이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 10만 원에 저한테 와서 주식을 빌려요. 그럼 저한테 주식을 빌려줬고 제가 그 빌려준 주식을 가지고 그분들은 10만 원에서 가격이 쭉쭉쭉쭉 빠지다 보니까 2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아하. 그러면 내가 10만 원에서 주식을 빌렸지만 내가 갚아야 할 주식은 2만 원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럼 8만 원을 번 거예요. 8만 원을 버는 거죠. 이게 10만 원이라서 8만 원이지 10억이면 얼마겠습니까? 8억이고 세상에. 100억이면 8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없었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한 100조가 공매도 시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1%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남은 건 다 외국 기관. 외인들이 한 3분의 2 보시면 되고 기관들이 한 3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매도를 금지했잖아요. 저도 금지했을 때 인터뷰한 그 기억이 나는데 벌써 시간이 흘러서 종료 시점 지금 임박한 거예요. 왜 정부가 그 당시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했었죠? 정부가 금지를 했던 이유는 코로나 사태 아시죠? 이 코로나가 대유행이 되면서 팬데믹을 선언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근데 공매도는 말 그대로 빌공짜잖아요. 주식이 없는데 PD님한테 빌려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이 떨어지는 시기에 물량이 더 나와버리면 주식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확 브레이크 없이 그렇죠. 더 떨어지는 매도가 거죠. 나오니까 그래서 팬데믹에서 2018 올해 3월 15일 날 공매도를 금지를 했는데 이게 이제 6개월간 금지를 해서 9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이걸 연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부 이제 주식 운동하시는 분들은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서 공매도를 아예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20만 명이 넘게 답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사실은 예상 외로 주식이 잘 나갔단 말이에요. 예. 한참 떨어지다가 잘 나갔어요. 예.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결과론적으로는 잘한 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매도 금지를 했던 시기가 3번이 있거든요. 뭐냐면 2008년 아시죠? 미국발 금융위기 왔을 때 네. 한 번 했고 이게 이제 한 6개월간 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했던 게 유럽발 재정위기가 왔을 때 2011년 8월에
한 3개월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계가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이게 공매도 때문에 주식이 떨어졌느냐 말았느냐는 것들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지 않지만 올 6월에 신한금융투자에서 정권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 당시 한 7%, 9%가량이 주가가 오른 거다. 공매도 때문에 아하. 라는 보고서도 있는데 네. 뭐 전통적인 학자들은 그걸 믿지를 못하고 있고 공매도 때문에 반드시 주식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떨어질 때 우리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 운동 해서 개미들이 일반 주주들이 동학개미 운동을 진행을 하시면서 들어갔고 이제 개미가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주식은 내가 산 주식이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약탈당하지는 않을 거다. 장난칠 건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개미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 그다음에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팬데믹을 잘 대응을 해서 바이오주라든가 여러 가지 주식이 많이 올랐거든요. 주식이 오르는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셀레트리온이라고 있는데 이 주식은 셀트리온. 예, 네. 많이 장난을 쳐요. 공매도들이. 그래서 이 공매도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경영진들이 전쟁까지 선언하고 했는데 올해 주식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에 주식과는 많이 올랐거든요. 평균보다 수치가 2배 이상 오른 게 수치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일반인들은 공매도가 있으면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죠. 예, 전문가들은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다 하겠지만 돈을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증명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지금 동학 개미 운동으로 제 주변에도 개미가 많은데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다시 시작하게 되면 아까 외인이 대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외인들 밥 된다. 예. 지금 먹잇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강력하게 공매도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와대 청원까지 넣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김두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일단 이 여론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다음 달 9월 달에 예정돼 있던 공매도 금지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6개월을 연장을 할지 3개월을 연장을 할지는 뭐 정부 기관이 판단하겠는데 어쨌든 공매도에 대한 시장이 있고 우리가 지금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주식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3천.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지고 박스권에 갇혀 있어가지고 주식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주식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화랑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역시 주가지수의 부양을 위해서라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이번 기회에 좀 예. 갇혀있던 박스권에서 좀 나와보자. 예. 그 지지대가 공매도 금지가 될 수도 있다는 예. 말씀이세요. 자, 그렇다면은 반대쪽 이야기도 좀 우리 나눠보죠. 공매도 금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공매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아니 근데 그분들의 주장들은 이제 전통적인 교과서적인 주장이신 거죠. 자,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그 과열된 시장을 누른다든가 아니면 어림없는 틀림없는 재무제표, 엉터리 재무제표를 가지고 주가가 이상스럽게 갑작스럽게 5배, 6배 뛰었다라고 했을 때 공매도가 들어가서 주식을 낮춘다라는 건전한 건정성들에 대해서 전통적인 긍정의 효과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공매도 이슈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야, 우리는 사람들의 욕심은 주식이 올라야지 돈을 버는데 주식이 내릴 때도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이 욕망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도를 만들었지 않았나라고 싶고요. 저는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 좀 기울어져 있는데 폐지가 안 되더라도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 AI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의 애널리스트들이 어느 주가가 하락을 할 것 예상되고 프로그램 매도가 어떻게 되실 것까지 이걸 모든 걸 다 계산을 해서 네. 전국의 외국가 기관들이 동시에 만약에 한 기업을 공매도를 친다고 보십시오. 그럼 주가는 폭락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모아야 되는 상황들. 굉장히 대표적인 게 또 한미약품이 또 그런 게 있었어요. 2016년도에 악재가 공시가 됩니다. 네. 전날은 수출 계약이 1조 원짜리 계약에 있어서 호재가 공시되었는데 그럼 주식이 엄청 떴겠죠. 호재가 공시되기 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악재가 또 하나가 공시될 예정이었는데 이 공시를 알았는지 없는데 그러니까
유례할 수 없이 악재 공시 전에 20배 정도의 공매도가 거래가 됩니다. 막대한 차익을 실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분기보고서가 그해 11월에 의견 거절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최대의 공매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면 주식은 폭락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기업, 망할 기업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들어갔냐라고 하면 통계를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먹잇감들, 이게 공매도가 들어갔을 때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믿음들만 있으면 저는 담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악재 공시 전에 주식을 공매도했다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도 자본시장법 위반이지만 이런 악재를 이용을 해서 주식을 거래하는 것도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이거 뭐 그때 처벌 같은 거 잡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고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악재를 이용해서 돈만 버는 사람들이 저는 생긴다는 많다고 거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공매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느냐. 그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의심을? 나오는 거죠. 개인들이. 통합개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분들은 확고한 종교적 신념까지 생겼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운동장에서 축구 선수들이 공을 차는데 외인과 기관들은 축구화를 신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운동화를 신고 경기를 하는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정부의 비대칭입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정보를 많이 그렇겠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개인들은 자기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있는데 이 정보가 비대칭을 가지고 있어서 안 그래도 기울어졌는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왼손 오른손을 다 쓰는 거예요. 왜 손을 쓰냐 심판한테 제재를 하라 그러니까 그 제재를 못한다. 그게 공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운동장이 더 기울어졌다고 보시는 것들이죠. 그렇군요.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삼성 유령 주식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게 이상하니까 이게 공매도 아니냐. 그래서 무차익 공매도가 일어날 가능성들이 매우 많다라고 해서 청원을 했고 그게 이제 20만이 넘어서 답변을 했는데 그 폐지는 못하지만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나왔던 게 근본적으로 전산상 무차익 공매도를 막겠다라고 금융위가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그 제도를 못 만들고 있거든요. 여전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무차익 공매도를 해서 뭐 벌금은 이번에는 가진금을 좀 많이 냈으면 한 70억 가량 내었는데 그전에는 걸려도 과태료 정도 수준으로 2,500만 원, 네. 3천만 원 이러다 보니까 공매도로 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훨씬 더 많으면 그렇죠. 과징금, 이 성망망이 내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현행법에서도 처벌할 수는 있지만 그 처벌 그럼 자체가 무차익 공매도입니다. 그것만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것조차도 손방망이 처벌이고.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불합리하고 나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공매도 금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분들은 그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뭐 집단적 소송제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미국은 지금 어떻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과태료입니다. 수준이 제일 낮아요. 이제 이걸 이제 과징금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네. 메디오프 같은 경우는 정권 거래로 인해서 펀지 사기로 인해서 지금 150명 선고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처벌이 엄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없다고 시장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이제 법을 위반했든 안 했든 믿음이 없다는 것들이죠. 그럼 또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징벌적 벌금을 10배를 부과하기 때문에 제가 공매도로 1억을 벌었으면 10억을 국가에 내놓아야 되는 것들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유혹에서는 아무래도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억제가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 들어오느냐? 만만한 놀이터인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외인이 그렇게 많군요. 많죠. 그러면은 또 하나는 우리가 지적해야 할 부분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개인도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획기적으로 마련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계속 개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네. 저는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PD님은 주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주식을 사요. 그러면 언제 결제를 합니까? 3일 뒤에 결제를 합니다. 3일 뒤에 들어오죠, 예, 예. 돈이. 그러면 네. 전거금이 있으면 내가 1억이 있으면 한 3억까지는 살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그러면 3일 뒤에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무조건 그래도 손해지 않습니까? 네네. 무조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 안에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단기간 단타.
할 때 미수를 많이 하는데 개인한테 허용을 했을 때 일단 정부가 제가 비대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인이나 기관들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저기는 주식의 주가가 내려갈다라고 해서 공매도를 들어갔는데 개인들은 내려가는 주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올라가는 주식. 자,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하는 차트기 만드는 시젠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지난주까지는 시젠이 공매도가 많이 쳐졌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내려가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지금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바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위험한 그러니까 거죠. 외인이나 기관들은 설령 손해가 나더라도 감수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들은 이게 감수할 능력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이 제일 저한테 많이 물어볼 때 주식하면 되냐? 그러면 주식을 하면 된다는데 선물, 파생 이걸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개인이 감당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외인과 기관이 할 수 있도록 개인한테 허용한다. 그 개인이 들어가는 그 개인도 누가 되겠냐는 거죠. 슈퍼 개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개인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장님은 다른 거 뭐 여러 방법 필요 없고 그냥 공매도 폐지, 금지. 근데 그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일단 그 시장주의자들이라든가 이걸 폐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공매도 금지를 연기를 하고 6개월이든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뭐 첫 번째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프랑스는 엄벌, 과징금, 벌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강한 처벌. 우리도 처벌을 좀 강화하는 방안들을 하고 벌금도 우리도 한 10배 정도 해서 좀 주의를 주게끔 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는 무차익 공매도가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에 의해서 그동안 무차익 공매도가 실제 일어났고 과징금도 과태료도 부과를 했댔어요. 아예 전사상 막아야죠.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서는 안 이루어지게끔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게 있는 게 시장 조성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도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지만 시장 조성자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 그러니까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세력이라 해서 허가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업틱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하기 위해서 업틱룰을 적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거래주권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사게끔 했는데 예외 조항이 12개나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시장 조성자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금지되더라도 살 수 있고 이게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시장 조성자에 대한 또 세검토, 강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한 처벌 그리고 무차익 공매도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제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득익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